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가득 퍼지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죠. 며느리 은지가 이른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상 차렸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입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여자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진수와 손주 민준이도 함께였죠.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고맙다 우리 민준이.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폭신한 볼, 따뜻한 체온, 해맑은 웃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 맞을까? 그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코는 진수를 닮았을까? 눈은? 입은? 아니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머님 드세요. 은지가 미역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나물도 모두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은지 씨는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이것보다 더 잘 차리겠지?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오늘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하는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을 이 정도로 차리면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겠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말이 없으면 뭐가 숨겨진 거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림을 잘 그려? 응. 선생님이 진짜 잘 그렸대. 아이의 말을 듣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나? 진수는 미술의 젬병이었고 저도 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걸까? 혹시 은지 전 남자친구? 4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바람을 피웠던 그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었죠. 결국 거짓말이었지만 그 몇 달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속으로는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남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은지도 그럴 수 있어. 이 여자도 우리 진수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수와 은지가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오늘 기분 좋으셨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은지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알아.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넌 진짜 우리 핏줄이 맞는 거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한테 들었으니까요. 5년이나 사귀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 정말 그 남자가 죽어서 헤어진 걸까? 혹시
헤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1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면서 진짜 속마음은 뭘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그날 오후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어나는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티슈에 싸서 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진료를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죠. 인터넷으로 찾아본 DNA 검사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조용한 건물, 깨끗한 사무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DNA 검사를 하려고요. 아, 네. 친자 확인 검사시죠?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샘플과 자녀 샘플이 필요한데요. 가져오셨나요? 아들 머리카락은 집에 있고 손주 머리카락은 여기 있습니다. 아, 할아버지 마이너스 손주 검사시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2주. 그 2주가 1년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거 아니야. 약만 타왔어. 다행이에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진짜 좋아. 할머니도 민준이 좋아. 할머니, 나랑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지? 그럼. 아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이 정말 우리 핏줄의 손일까? 2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핏줄이 아니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나서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들여다봤죠. 등기 우편이 올 때까지 2주. 그 시간이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은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은지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10년 동안 제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연기일까?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세요. 은지는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항상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며느리의 전형적인 모습.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 은지가 제 방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죠. 어머님, 방에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내가 할게. 아, 네. 은지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저는 은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민준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머리카락을 더 모으기 위해서였죠. 서랍을 열고 베개 밑을 뒤지고 이불을 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을 일찍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민준이 방 정리하고 있었어. 제가 할 텐데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야지. 은지는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손주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시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예뻐서 쓰다듬는 거지. 그러시군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다가가 몰래 엿봤습니다. DNA 검사 기관, 친자 확인 검사, 유전자 검사 비용, 은지가 검색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눈치챘구나.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어. 내가 DNA 검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더 조심해야겠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들키면 안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아침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 그냥 뭔가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 왜 저를 안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45년 전 그 상처가, 남편의 배신이, 그 기억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은지 씨. 네, 난 당신을 믿고 싶어.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하지만 나도 힘들어. 2주가 다 되어갔습니다. 어느 오후 우편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아닌지, 은지가 정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결론. 검사 결과 비혈령 관계. 유전자 일치도 0%. 박철호 피검사자 어와 박민준 피검사자 비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비혈연. 민준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그랬어. 은지가 우릴 속인 거야. 민준이는 우리 손주가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저는 아이를 안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은지가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 씨. 네? 진수 아빠한테 전화해. 당장 집에 오라고. 네? 왜요? 할 말이 있어.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는지 아니면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어머님. 설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지를 집어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나겠지.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겠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거짓말 속에서 살 순 없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피처럼. 진수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오라고.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땀이 배어 있었죠. 거실에는 은지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앉아.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앉으라고 했어. 진수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읽어봐. 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보고 마지막 결과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읽어보면 알아. 진수는 결과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비혈령 관계 0%. 서류가 진수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대로야. 민준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뭐라고요? 진수가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검사를 몰래 하실 수가 있어요? 몰래?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한 거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진수 오빠 아들이에요.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주춤 물러났습니다. 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오빠 저 좀 믿어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지야. 진수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긴 게 있었던 거야?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뭔데?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진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저 좀 믿어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지금 당장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은지 씨. 네. 은지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떠드는 소리도 은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누군가 인터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저 김순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죠.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희 여사가 환한 얼굴로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단단한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서 오긴요. 우리 은지 어디 있어요? 은지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묻나요? 왜 내 딸을 쫓아냈냐고요? 김순희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겁니다. DNA 검사가 뭡니까? 손주를 의심해서 몰래 검사를 했다고요? 은지 씨한테 들으셨나 보군요. 당연히 들었죠. 우리 은지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김순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 은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제가 더 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뭘 못 믿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민준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김순희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이준혁 향년 29세. 사망 원인 급성 백혈병. 이게 뭔데요? 우리 은지 전 남자친구예요. 은지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은지가 그분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아파하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사돈 아드님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사망 진단서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돌아가신 거군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은지가 무슨 바람둥이라도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김순희 여사가 따졌습니다. DNA 검사가 비혈연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재검사하면 돼요. 재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사돈 어르신. 김순희 여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DNA 검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검사 기관이 샘플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 그럴 리 없어요? 그런 기관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했으니까요. 그 순간 뒤에서 진수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진수야. 김순희 여사가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우리 은지를 의심하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10년을 같이 산 아내잖아. 하지만 DNA 검사가. 재검사해. 제발 재검사만 해줘. 김순희 여사가 애원했습니다. 재검사에서 99.99% 혈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 은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거지.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재검사는 안 합니다. 왜요? 돈 낭비니까요. 돈 낭비? 김순희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돈 낭비라고요? 이미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사돈 어르신. 김순희 여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은지를 처음부터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핑계라니요? DNA 검사요. 혹시 결과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우리 은지를 내보내려고. 터무니없는 소리 마세요.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우리 핏줄 맞아요. 증명해 보세요. 재검사하면 증명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김순희 여사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지야. 엄마. 오지 말랬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뭐? 재검사해 주세요. 제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재검사를 거부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이 집을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은지야. 김순희 여사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미 마음 정했어. 은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은지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김순희 여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딸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와 민준이 그리고 김순희 여사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재검사? 왜 해?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진수는 출근을 했지만 퇴근 후에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환청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며칠 후 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거. 은지한테서 온 거예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서류네. 네. 은지가 이혼하겠대요. 그래, 그게 낫지. 진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해야 할까요? 당연하지. DNA 검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뭐? 1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은지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수야. 네. 너 지금 은지 편 드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를 바라만 봤습니다. 서명해. 빨리. 네. 진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진수. 그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직접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준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죠. 어머님. 뭐? 이혼 서류 가져가려고 왔어요. 거기 있어. 은지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진수의 서명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이혼 승낙해 주셔서요. 은지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친정 엄마가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손주도 아니니까요. 쏘아붙이듯 말하고 은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바람을 피웠던 그때. 여보 미안해. 실수였어.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실수? 다른 여자랑 자놓고 실수라고?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가 임신했다며? 그건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 응.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결국 그 여자의 임신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간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말자. 다시는 남을 쉽게 믿지 말자. 그 상처가 은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 아니야. 은지는 정말 거짓말을 했어. DNA 검사가 증명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책, 블록, 자동차. 침대 위에는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떠나기 전에 개놓은 모양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랍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민준이.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제 생일날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랑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뭘 한 거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은지가 거짓말을 했어. 그림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제가 뭐 시켜드릴까요? 됐어. 난 배 안 고파. 진수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은지가 항상 저녁을 준비했었죠. 따뜻한 밥, 국, 반찬들. 이제는 그런 저녁이 없습니다. 진수가 라면을 먹으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드실래요? 아니. 진수는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예전에는 민준이가 떠들었었죠.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이제는 그런 소리도 없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은지를 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갔고 은지는 민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안 돼. 왜요? 할머니잖아요. 가자. 은지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 그 눈빛.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와 민준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는 얼굴. 할머니. 라고 부르던 목소리. 정말이지,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DNA 검사가 증명했어. 민준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은지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은지와 민준이가 떠난 지 3년.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녁에 들어와서 방문을 닫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TV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이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아이의 물건들은 하나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장난감, 그림책, 옷들.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그 방에서는 민준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진수와 은지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혼 확정됐네. 네,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런가 봐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진수야. 네, 다른 여자 만나 봐. 재혼하고. 재혼요? 그래. 넌 아직 젊잖아. 됐어요, 엄마. 왜? 그냥. 결혼은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건가?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장을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은지가 함께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장바구니에 식재료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아이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과자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자를 다시 선반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없어. 이 과자를 살 필요가 없어.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또래의 아이들이었죠. 민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학교에 들어갔을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을까?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를 버렸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이가 울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민준아.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저와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몰라. 모르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젊은 의사가 맞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3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DNA 검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류라뇨? 샘플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검사 샘플이 섞였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재검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3년 전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재검사. 재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피검사자분들의 샘플이 다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과 자녀 되시는 분의 혈액 샘플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할아버지와 손자 간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게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네? 3년 전에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 검사가 불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년 전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결과는 뭔가요? 그건 재검사를 해봐야 안 돼요. 지금 당장 알아야 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3년 전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샘플을 다시 확보하시는 게. 확보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일 수도 있다는데.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진수도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지 전화번호. 3년 전에 사용 중지됐잖아. 그럼 장모님 전화라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옷, 장난감, 그림.
혹시 은지가 연락처를 적어둔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은지의 수첩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준이 예방접종 일정.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목록. 시댁 제사 날짜. 며느리가 적어둔 메모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친정 10-XXXX-XXXX. 김순희 여사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3년 만에?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김순희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돈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3년 만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 뭔데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3년 전 검사에 오류가 있었대요. 김순희 여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그 말이 믿어지나요? 사돈데. 3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제 검사 하자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나요? 사돈댁 제발. 은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늦었어요. 네? 3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확인한대요? 하지만 은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민준이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탁입니다, 사돈데.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사돈데. 박순자 씨. 김순희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전에 우리 은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찾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예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발. 전화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수야. 내가 뭘 한 거야? 엄마. 은지가 정말 거짓말 안 했던 거야? 민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었던 거야? 진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 그림. 할머니, 엄마, 아빠, 민준이. 민준아.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리 미안해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은지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그들을 쫓아냈으니까요. DNA 검사 한 장을 믿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손주를 의심하고,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날 이후 저는 은지와 민준이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진수와 함께 친정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순희 여사 집 근처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죄송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재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요? 네. 그리고 김순희 여사님도 이사를 가셨습니다. 새 주소는 알 수 없습니다. 탐정도 포기했습니다. 은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저와 진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민준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보고 장난감을 만지고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돌아와.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또래의 아이들이었죠. 그중 한 아이가 민준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민준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각이었습니다. 진수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요.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미안해, 진수야. 왜 사과를 해요? 엄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잖아. 진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은지를 믿지 않았으니까.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지와 민준이가 떠난 지 5년째였습니다. 저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었죠. 진수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고맙다, 진수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그림은 이제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살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또 민준이 생각나세요? 매일 생각나. 저도요. 진수야. 네,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 45년 전 내 아버지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했어. 그 상처가 은지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어. 은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맹신했어. 사람보다 종이를 믿었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엄마, 은지가 재검사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난 거절했어. 왜 그랬을까? 내 고집 때문이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해요. 어떻게 그만해? 민준이는 정말 우리 핏줄이었을 텐데. 우리 손주였을 텐데. 5년이야. 민준이가 지금 몇 살이겠어? 10살? 11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는 많을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은지는? 재혼했을까? 모르겠어요. 재혼했으면 좋겠다. 은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